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나를 바꾸는 법,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줄리아 캐머런, 옮긴 이는 이상원,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언가를 집중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귀로 듣는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매화는 향이 은은해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신을 집중해야 진정한 매화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요하게 번져오는 향기를 코가 아닌 귀로 먼저 듣는 것이죠.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그것은 오감을 열리게 하는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자인 줄리아 캐머런이 처음 뉴욕에서 창조성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창조성 프로그램의 교재로 쓰였던 아티스트 웨이,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그 책을 만났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굉장히 밀도 있게 읽은 책입니다. 매일 아침 노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써나가는 모닝 페이지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오롯이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놀이처럼 즐기고 경험하며 아티스트 데이트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 책은 30년 전 그 누구도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던 창조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법을 알려주며 전 세계에 아티스트 웨이 신드롬을 일으킨 줄리아 캐머런의 신작으로 전편 아티스트 웨이의 실천편입니다. 6주간의 듣기 습관으로 자기 삶의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안과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집중하며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고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 책에서는 듣기 습관을 위한 3가지 도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전편에 이어 걷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깊은 곳에 내면의 목소리와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한숨 소리와 하늘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의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세상의 소리를 다정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듣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새들의 쥐저김이든 도시의 소음이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가? 혹시 더 잘 들었으면 하고 바라는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혹시 그러지 않아 아쉬운가? 만일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직관이나 예감을 찾고 있다면 답은 듣는 것에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때 우리는 매일 주변의 수많은 신호와 단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 멈춰 서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집중하는 순간, 특히 시간에 쫓긴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고 집중할 때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선물 받는다. 듣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많이, 더 잘 듣는다면 어떤 삶이든 더 나아질 수 있다. 의식적 듣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주변 환경과 친구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길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더 주의 깊게, 더 풍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하며 집중은 항상 치유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듣는 것은 통찰, 명료함,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선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준다. 우리는 모두 듣는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차단했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나무 위 새들에 매혹되고 부엌 시계의 째깍거림에서 규칙성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개 목걸이가 물통에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는 결연한 삶의 의지마저 떠올리게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듣는 법을 배워보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통찰력에 감탄할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서둘러 말을 마치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펼치도록 기다리면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가 애초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다른 것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듣기만 해도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때론 더 높은 자아의 소리도 들린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참신하고 빼어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아주 약간만 노력해도 들을 수 있다. 목표는 더 정확히 듣는 것이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들리지만 명확하며 단순하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생각들이 결국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예감이자 직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높은 자아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들과 계속 연결되는 방법, 그리고 더 쉽게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능력을 얻는다. 나아가 평소 존경하고 닮고 싶은 영웅들,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의 소리를 듣는 법도 배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듣는 연습을 통해 고요한 침묵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은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다.
이렇게 듣는 연습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된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세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 너머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할 방법은 창조성을 일깨우고 나와 타인, 세상을 연결시키는 능력, 즉 듣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준다. 필요한 기본 도구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이다. 세 가지 모두 듣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 기술을 개발한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기 경험의 증인이 되고 더 잘 듣는 하루를 열도록 한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모험을 갈망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걷기는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내 안에 더 높은 자아 혹은 더 높은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와 수강생들은 혼자 걷는 일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발견을 끌어낸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40권 이상 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누군가 물으면 나는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해보면 나는 들은 것을 쓴다. 글쓰기는 사실 능동적 듣기의 일종이다. 듣기를 통해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러니 쓰기는 기껏해야 받아쓰기인 셈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 말하는 목소리가 이미 존재한다.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소리는 단어들을 이어가며 생각의 흐름을 명료히 펼쳐낸다. 의식적 듣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잘 듣는 법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방법의 시작은 들리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드러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진실해진다. 솔직함이 현실이 된다. 자기 영혼을 엿보게 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남들에게도 더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 듣기는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준다. 듣기는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우리의 주변과 이웃, 우리 자신을 만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솔직함이 바탕이 되기에 잘 듣는다는 건 내면 깊은 곳, 신성할 정도로 진실한 나의 중심에 가닿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더 잘 들으려 노력할수록 더 솔직해진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는 솔직함을 향해 스스로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내 안에 창조성을 깨우고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듣기 습관은 만들고 연습해야만 한다. 시작은 단순하다. 내가 했듯이 당신도 그저 시작만 하면 된다. 듣기 습관을 위한 3가지 도구 중에서 나만의 고민 상담 라디오 걷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 우리는 듣는다. 주변의 모습과 소리에 집중하고 감각이 깨어난다. 걷기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도록 해준다.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로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 즉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홍방울새, 길가에 피어난 보라색 국화, 반짝거리는 초록빛 덤불,
발 앞을 재빨리 가로지르는 회색 고양이 등을 발견한다. 다리를 뻗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뻗어나간다. 소나무 위에 앉은 새들에게서 즐거움을 느낀다. 운이 좋다면 키 큰 풀숲 속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사슴을 볼 수도 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천연 활력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우리 몸의 화학적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분도 좋아진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활력을 돋운다. 저기 봐, 고양이가 창틀에 앉아있네 라며 즐겁게 주변 풍경을 반기기도 하고 저 큰 개를 피해서 가야겠는걸 이라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하기도 한다. 이는 걷기 자체가 급하거나 빠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걸을 때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작은 새의 속삭이는 듯한 지저귐, 잣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가느다란 바람소리가 생생하게 다가와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느낌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우리는 걸으면서 세상에 귀 기울인다. 전 걷기를 좋아해요. 한 여성이 말했다. 매일 1만 보 이상 걸으려고 하죠. 걸음수를 기록하며 걷는 것은 성취감을 준다.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친절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세상이 말을 건다. 저쪽에서 들리는 차바퀴 소리는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큰 트럭의 우르릉 소리는 우리에게 길가로 걸으라고 말한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동시에 듣는다. 소리가 모습보다 먼저 다가오는 일도 많다. 의식적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듣기 능력이 좋아진다. 주변의 소리에 주파수가 맞춰지고 점점 더 많은 소리를 구분하게 된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더 명료해진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도심이라면 온갖 색깔로 화려한 꽃집 앞을 지나기도 한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빵집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철물점 바깥에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물건들이 늘어서 있다. 서점 진열창에 비치된 책이 무엇인지도 보게 된다. 걷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들어온다. 걷다 보면 놓치는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지나가는 풍경을 잡아낸다. 꽃집에는 파인애플과 식물들이 쇼윈도 안에 늘어서 있다. 빵집에는 파이와 크로아상이 쌓여 있다. 철물점에는 망치와 톱 같은 온갖 도구가 걸려 있다. 서점 안에 진열된 책들은 마치 날 읽어줘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 사는 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걷기는 그 공간을 우리 곳으로 만든다. 길가에서 풀을 뜯는 얼룩무늬 말도 교통경찰이 올라탄 말도 다 멋지다. 걸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카메라를 켜 매 순간을 포착한다.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려 하면 걸었던 기억이 살아난다. 걷기가 창조적 자산을 풍성하게 늘려놓는 것이다. 걸을 때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행복감이 커진다. 투덜거리며 억지로 나갔어도 걷다 보면 기분이 바뀐다. 20분 정도의 짧은 걷기도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한 걸음마다 나쁜 기분이 날아간다. 어디를 걷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느긋하게 걷다 보면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을 충분히 볼 수 있다. 한 걸음에 하나씩 문제가 풀린다. 이처럼 유익한 점이 많은 걷기는 전통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호주 원주민들은 걷기 여행을 떠나곤 했으며 미국의 인디언들도 영적인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 걸었다. 불교에서도 걷기 명상이 중요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걸으면 해결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 무엇이 해결된다는 것일까? 아마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갈등 상황이 아닐까. 걷기는 뒤엉킨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명료함이 생겨난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걸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을 수 있다. 걸으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걷는 사람들이 많다. 걸으면서는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깊게 듣기가 가능하다. 주변에 더 높은 자아의 주파수가 맞춰진다.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사는 세상의 풍경과 소리를 받아들인다. 걷기를 의식의 도구로 삼으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귀를 더 잘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의식적으로 듣는 연습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된다.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근원을 향해 걸어간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 이제 의식적 듣기 연습을 시작해보자. 의식적 듣기는 그저 들리는 소리를 귀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무엇이 들리는지 집중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연습할 첫 단계는 습관처럼 차단해 왔던 것들, 바로 우리 주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첫 한 주 동안에는 주변의 주파수를 맞춰보자. 들려오는 소리, 때로는 반갑고 때로는 질색인 그 소리를 살펴보자. 그리고 그렇게 집중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계와 연결되고 그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오늘 하루의 사운드 트랙을 기록한다면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 주변의 주파수가 맞춰진다. 의식적 듣기의 첫 번째 도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당신은 어떤 청각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인가? 거슬리는 소리인가? 큰 소리인가? 작은 소리인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그래서 아주 유쾌하지 않은 것도 습관이 된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자명종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다면 잠깐 새로운 자명종을 구매할 시간을 내어 기분 좋은 음악 소리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질색인 소리를 참는다. 전자레인지에 땡 하는 조리 완료 소리도 마찬가지다. 일상의 사운드 트랙은 의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약간 돈을 들여 듣기 좋은 자명종 시계를 사면 매일 아침 더 즐거운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듯이 말이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소리는 듣기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아닌 것을 바꾸면 삶이 더 편안해진다. 선풍기 날개가 끽끽거리며 돌아가서 통화하기가 어렵다면 철물점에 가서 윤활제를 사오면 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마침내 해결할 시간이다. 윤활제를 발라주면 끽끽거리는 소리는 끝이다. 내내 거슬렸던 소리가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고 이제 얼마든지 편하게 통화할 수 있다. 수화기 너머로 내 친구 제니퍼 베시의 목소리가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선풍기를 고쳤구나. 친구도 알아차린다. 자동차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구멍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펄럭거리고 있다면 드디어 빼낼 시간이다. 종이 조각을 말끔히 제거하고 나니 자동차 안이 훨씬 더 쾌적해졌다. 펄럭거리는 소음 없이 엔진 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려온다.
쾌적해진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니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다. 동네 아이들이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 농구 골대에 공이 쿵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공이 그물을 통과하며 스치는 소리도 느껴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일상의 즐거움이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도 저절로 신이 난다. 즐거운 소리는 즐거운 반응을 일으킨다. 슬픈 소리는 그 반대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뭉클해진다.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사운드 트랙이 늘 돌아가고 있다. 직장까지 운전해 가는데 성급한 운전자들의 경적에 신경이 거슬린다. 이때 그냥 천천히 가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의식한다는 뜻이다. 점심시간쯤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당 종소리가 들려올지 모른다. 일을 마치고 늦게 사무실을 나설 때도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할 수 있다. 나는 부드럽게 마음을 사로잡는 인디언 플루트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다정한 소리는 삶을 다정하게 만든다. 다정한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면서 사람도 다정해진다. 거친 스타카토 같은 소리를 들을 때는 툭툭 끊어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소리에는 고요히 대응하게 된다. 마음에 와닿는 소리를 주변에 채우면 일상이 더 감동적으로 변한다. 삶의 톤을 부드럽게 하면 주변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도 부드러워진다. 격한 스타카토가 사라진 내 삶도 함께 부드러워진다. 집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에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을 더하면 훨씬 덜 외로울 수 있다. 음악은 흉포한 야수도 달래준다.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들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날 하루 뾰족뾰족하게 솟은 감정의 테두리가 사라진다. 시인 존 발로는 음악이 감정 상태를 대변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 세상에는 당신의 몸을 해방하고 다음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말했다. 음악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다. 음악학자들은 음악이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해주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음악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음표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순간에 집중한다. 허둥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이 일에서 저 일로 뛰어다니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속도를 늦추면 훨씬 편안한 리듬으로 삶이 이어진다. 자신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우리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삶이 더 편안하고 생생해진다. 나를 바꾸는 듣기 연습. 하루 동안의 사운드 트랙을 기록해 보세요. 시작은 알람 소리가 되겠죠. 이 소리는 즐거운가? 기분이 나쁜가? 라고 물어보세요. 커피가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는 타이머. 아침 식사가 다 데워졌다는 전자레인지의 신호음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침의 소리는 어떤 느낌인가요? 나의 내면의 지혜를 구하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일의 다음 단계는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 안에 더 높은 자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펜을 들고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이것을 오비완 케노비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영화 스타워즈의 그 오비완이다. 오비완처럼 더 성숙하고 현명한 자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의 조언을 따르는 데 익숙하다. 타인이 우리보다 더 객관적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자신이 현명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 안에 높은 지혜를 찾고 그 소리를 들으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기도는 우리가 가려는 길을 확신하도록 돕는다.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며 인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현할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가려는 길이 신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신학자 어니스트 홈스가 말했듯 우리는 신의 일부이고 신은 우리의 일부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신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면의 힘이 성스러운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면 이끌림을 받는다.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다만 응답 소리가 작아서 주의를 집중해야 할 수 있다.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 때로는 더 크고 분명한 소리일 수도 있다. 듣기를 연습하면 점점 더 잘 듣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자. 나,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던진 후 내 안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들려오는 내용을 받아쓰면 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무척 평화로워진다. 내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가는 통찰을 얻었다. 그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나, 전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 그냥 사랑하면 되지. 나,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마음, 사랑은 간단한 거야. 나, 여전히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사랑은 영원할 뿐 바보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사랑하면 되지와 그냥 받아들여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 지혜에 깊이 공감했다. 내 감정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면 그만이다. 오래 갈 줄 알았던 내적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다.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했으면서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더 높은 자아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나의 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사게 되었을 때도 나는 믿음의 거울,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아의 소리를 듣고자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그 집이 네 집이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집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데? 다시금 그 집이 네 집이야 라는 답이 나왔다. 나는 내 세무사이자 믿음의 거울인 스콧 베르쿠에게 확인 겸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똑같이 말했다. 집값을 치를 수 있어. 그 집이 네 집이야. 그렇게 내면과 외면의 안내로 나는 집을 샀다. 오비완이 인도해 준 것이다. 오비완보다 선한 마녀 글린다를 떠올리는 게 더 편하다는 이들도 있다. 물론 성별은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지혜이다.
우리는 지혜롭다. 이를 믿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를 이어가다 보면 자신의 지혜를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된다. 믿음의 거울과 우리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내면의 현인에게 귀 기울이면 대답이 나온다는 걸 믿게 된다. 모닝 페이지가 하루의 과정을 펼쳐 보인다면 저녁에는 상황 확인을 통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많은 경우 고요한 격려의 말이 돌아올 것이다. 잘하고 있어. 괜히 걱정하지 마. 제대로 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묻고 듣는 것은 문제뿐 아니라 칭찬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정확한 자아관을 만들려 애쓰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되면 불안뿐이었던 내면의 고요가 찾아온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끈다는 믿음은 헛되지 않다.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다. 들리는 것을 잘 듣고 따르면 자기 신뢰가 습관이 된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드럽게 행동하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또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 위해 검토 질문을 만들어 두었는데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깊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1.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2.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3.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4.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5.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질문들은 객관적이다. 괜한 말이 섞이지 않았으며 말투는 사실적이고 건조하기까지 하다. 이 책을 쓰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졌다. 그리고 힘이 되는 답을 얻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답. 넌 잘하고 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답. 사람들에게 나눠줄 지혜가 있다.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가? 답.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쓰도록 하라.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답. 자신을 의심하면서 낭비하는 시간.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답. 이미 6장의 글을 다 썼다는 것. 나는 자신을 신뢰하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다음 조언은 자신을 의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낸 일을 기뻐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내 글쓰기를 반쯤 빈잔이 아니라 반쯤 차 있는 잔으로 생각하라는 나 자신을 신뢰하라는 말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